자, 이번에 또 시청자 강천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저번에 또 어마무시한 이야기로 시청자분들을 흔들어 놓으셨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강천님, 반가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번에 어, 꽃 이야기와 그리고 태민이 현우 이야기로 또 한번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예, 뭐, 어떻게, 뒤집었다기보단 아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뒤집어졌는데. 당연히 더 재밌는 얘기로, 보답해드려야죠.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냥 계속 뒤집힌 네. 채로 두시길 바랍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키워드 정도로만 얘기하자면? 좀 무겁고, 쓸쓸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제 이야기가 다 무겁긴 했는데, 예.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 내용은 일단 실화에 바탕을 두고 있고, 당사자는 100%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는 이제 저랑 가까운 동생이에요. 일단 이야기를 네, 들어봐야 그렇죠. 되겠지만, 그래도 네. 주제가 이제 좀 학폭 쪽이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 쪽이 네. 좀 민감한 게 있거든요. 네, 좀 민감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돌려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회십니다. Let's get it! 이 동생은 앞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가명으로 미나라고 부를게요. 학교 폭력이 좀 민감한 주제인 만큼 제가 이 미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쳐낼 건 쳐냈지만 그래도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기종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미나는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 친구고 동시에 방관자였습니다. 그때 자기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그러면서 지금도 자주 후회한다고 해요. 그날 그런 선택을 내린 것, 그리고 그 친구를 못 믿었던 것에 대해서 좀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학교 폭력이란 게요, 방관자도 다 똑같다고 그러는데 제 짧은 견해로는 그런 무서운 상황에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 말리고 막 용기 내서 이렇게 나설 수 있는 학생은 아마 그 나이 때 얼마 없을 겁니다. 쉽지 않죠. 예. 예. 이 대부분 사람들은 불똥 튈 수 있으니까 그냥 방관하는 걸 선택하죠. 왜냐면 그게 이제 인간 심리잖아요. 만약 내가 나서서 모든 시선을 집중받아 버리면 그 가해자들의 다음 타겟이 이제 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미나도 어쩔 수 없이 그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부터 그 미나가 고등학생 때 겪은 본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그 순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미나는 이쪽 세계, 귀신에 대해서 믿게 되었고 다시는 이 세계에 관여해서는 안 되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미나에게는 초등학생 때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가명으로 다혜라고 할게요. 다혜. 네. 네, 정말 가까운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이 두 친구의 부모님들도 많이 가까웠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사적인 모임 자리에서도 부모님들 때문에 미나랑 다혜가 자주 만났거든요. 정확히는 미나의 어머니랑 다혜의 아버지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 관계 아닙니다. 네, 아무튼.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예. 네. 포커스가 그쪽이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이 미나의 어머니가 겉으로는 친구 딸이 다혜를 막 이뻐해주고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오실 때마다 자기 딸이 미나한테 다혜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라고 경고를 했대요. 예? 왜? 이유가 뭘까? 아니, 보통 친구 딸이면 얘랑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미나 어머니는 뭔 이유인지 몰라도 이 다혜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다혜라는 애가 말수도 좀 적고 좀 내성적이지만 이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다고 이제 또 다혜 부모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엄마가 거리를 두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때는 다혜랑 학교가 갈려요. 사적인 만남 자리에서 몇 번 만나긴 했는데 빈도수도 적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해준 말도 있어서 이때부터 다혜랑 거리를 좀 뒀대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때 딱 다혜랑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같은 반에 배정됐어요. 예. 기종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 중학교를 딱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는 애가 한 명도 없어서 혼자 앉아있는 그 어색함. 네. 알죠. 배치고사 다들 때도 아시죠? 그랬는데. 네. 이제 그런 어색함 속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미나가 다혜를 본 거예요. 꽤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거리는 두라고 했지만 그래도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다혜가 인사를 받아주는데 뭔가 옛날에 비해서 느낌이 많이 달랐대요. 뭔가 좀 더 움츠려져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요. 느낌은 묘했는데 근데도 일단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인사는 했죠. 뭐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예전에도 많이 내성적이었고 조용했었는데 지금 그게 더 심해졌더라고요. 모든 말을 이 단답형으로 끝내요. 예를 들어서 그래, 아니 이런 식으로요. 아, 다혜가 이렇게 막 철벽처럼 나와버리니까 더 할 말이 없죠. 뭐 대화가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 완전 뭐 포켓몬입니다. 그냥 같은 말만 그렇게 해요. 포켓몬. 오. 네. 그런데 이 다혜가요 초등학생 때부터 그림을 정말 잘 그렸대요. 네. 막 교내에서 뭐 상도 많이 타고 그 나이 때 애들 치고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렸다는데 그날도 역시 그림을 그리고 있었대요. 혼자 저 구석에 앉아서 깨작깨작 그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걸 미나가 발견해서 찾아간 거고. 근데 자 돌비님 그리고 귀종님들 여고생이죠? 17살이죠? 네. 이 보통 여고생이 취미 삼아서 이 그림을 그린다면 뭘 그리겠습니까? 멋있는 남자? 예, 어. 그렇죠. 대부분이 그림 그린다는 여고생들은 입시 미술 그림이나 만화에서 나오는 돌비님이 말씀하신 뭐 미소년, 네. 미소녀 캐릭터, 뭐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을 그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 미나가 한번 다혜 노트를 보니까 이거 정상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예. 제가 미나 증언을 듣고 한번 그려와 봤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다혜 노트에 있던 그림들을. 이 보면 거의 이토준지인데? 저 그림은 제가 앞에 말했지만 미나 증언을 듣고 그때 당시에 다혜가 노트에 그리고 있었던 그 그림들을 이제 최대한 구현해서 맞춰본 건데요. 몇 년 전의 일이라서 미나도 확실하진 않지만 대충 저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런 그림들을 노트에다가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평범한 여고생이 그릴 만한 주제가 아니에요. 예. 저게 그나마 약한 편이에요. 실제 걔가 그렸던 그림이 어땠는지 들어보니까 너무 잔인해요. 제가 저런 그림을 솔직히 안 좋아하거든요. 좀 고어하는 근데 느낌. 네. 근데 기종님들 위해서 그렸는데 직접 들어보니까 도저히 구현을 못 하겠어요. 예. 아무튼 저 그림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괴팍하다는 겁니다, 그림이. 근데 이게 연배가 좀 있으신 기종님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2병이라고 아, 중2병. 중2병이라고 뭐 그래 나는 사탄의 대리인 뭐 지옥에서 온 저승사자 막 이러면서 다크 프레임 마스터 막 그러면서 이제 애니나 막 만화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들을 자기한테 비춰서 뭐 허세도 부리고 막 자아도취도 뭐 겁나 심한 뭐 그 어린 나이 때 겪는 그 시기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다크병이네. 네. 그래서 이 처음에는 미나도 얘가 혹시 중2병이라도 걸렸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다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특히나 저 그림에서
밑에 중앙에 있는 저 남자 있죠. 저 양복 입은 남자. 저 남자를 정말 자주 그렸대요. 그 다혜가 노트를 한 장씩 한 장씩 보여주는데 항상 저 남자가 보였어요. 이 중2병에 걸렸으면 저런 칙칙한 애들은 안 그립니다. 예. 보통 멋진 캐릭터들을 그려요. 물론 칙칙한 것도 그리긴 하는데 일본 말이지만 간지가 나야 해요. 간지가 나야 해요. 네, 간지, 예, 간지, 뽀대가 나야 돼요. 그럼요. 근데 저 남자는 멋지지도 않고 그냥 겁나 칙칙하기만 해요. 아무튼 그렇게 딱 봐도 기분 나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미나가 소름이 끼쳤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뭐 그리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 다혜가 나를 좋아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막 자기 그림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그 사람들 사연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예. 여기서 미나가 도저히 못 듣겠대요. 그 얘기가 진짜 너무 리얼하고 잔인해서 도저히 귓구멍 열고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와, 이건 손절각이다. 이렇게 딱 느낀 미나가 그래서 그냥 그래 열심히 그려 하면서 이제 자리를 도망치듯이 피한 거죠. 그때 엄마가 왜 얘랑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했는지 확실히 느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라이프가 시작되는데 어딜 가나 어떤 학교에서도 불량 학생들이 다 있잖아요. 일진들이죠. 네. 이제 이 일진들의 장난감 상대는 가장 반에서 약하고 조용하고 소심한 애들로 정해지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장난감이 다혜가 됩니다. 좀 무거운데 내용이 고등학교에 들어온 시점에서 한 몇 달 뒤부터 슬슬 시동이 걸리기 시작해요. 제가 정말 일단은 말은 해드려야 돼서 정말 약한 걸로 할게요. 처음에는 다혜가 한번 머리를 안 감고 학교에 온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본 일진들이 너 머리 안 감고 오냐? 냄새 엄청 난다. 이걸로 이제 시작했대요. 그리고 막 다혜가 지들 옷깃이라도 스치면 아씨 너 때문에 내 옷 썩잖아. 썩어서 피부 녹음 뭐 이딴 식으로 시비를 걸었대요. 예. 그 학교가 남녀공학이라서 남학생들이 주로 그런 나쁜 말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진무리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애를 괴롭히니까 반에 있는 다른 학생들도 그냥 반감만 하면 그나마 괜찮지. 이게 학기 초라서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동조를 하기 시작해요. 그걸 직접 보고도 미나가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 교실 안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미나 혼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필 또 그 일진무리에서 미나랑 가깝게 지내는 남사친이 또 있었어요. 이게 중학교 동창이라는데 남사친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일진놈이 일방적으로 미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눈치도 좀 보였어요. 그래서 본인도 손쓸 게 딱히 없으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지금 이 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혜를 완전 그 혐오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만약 내가 여기서 다혜를 도와주면 나에게 반드시 악영향이 돌아온다. 확실한 거죠. 그리고 그 미나 동창인 남자애, 네. 그 일진, 이 남자애는 그냥 그놈이라고 부를게요. 뭐 가명도 붙여주기 싫습니다. 그 녀석이라고 하죠. 네, 그 녀석이라고 할게요. 아무튼 미나도 나름대로 설계를 했어요. 네. 그 녀석이랑 가깝게 지내는 척 하면서 그 녀석을 쉴드로 삼아서 이 야생에서 살아남겠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일부러 친한 척 한 거죠. 그렇게 정말 모두가 다 반감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일이 터지고 말아요. 그 일진무리가 다혜가 그림 그리고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혜 곁으로 다가와서 너 뭐하냐? 너 오타쿠냐? 이러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렇게 옆에서 시비를 걸었대요. 근데 또 걔네들이 하필 또 다혜 그림을 보고 와 이거 겁나 음침한 땡땡땡이네. 뭐 오타쿠 그림도 아니고 뭐 이딴 걸 그리냐? 와 이거 완전 뭐뭐네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다 모이는 그 교실 안에서 그렇게 꼽을 주더랍니다. 아이고, 예. 네.
정말 추잡스럽고 잔인하게 애를 완전 난도질을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다혜가 가만히 있다가 그 미나 동창이라던 그 녀석이 다혜 노트를 탁 뺐더니 야, 야한 것 좀 그려봐.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걔가. 근데 그때 다혜가 눈이 돌아갑니다. 여태까지 묵묵히 있었던 애가 쌍욕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놈을 덮친 거예요. 예. 완전히 교실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난리가 나요. 다혜가 진짜 그 노트를 다시 뺏으려고 막 진짜 좀비처럼 공격을 했대요. 예. 그 좀비 영화 다들 보셨죠? 지금 우리 학교는 그거처럼. 예, 그런 거에 예. 막 핥히고 깨물고 막 정말 이성을 잃어요.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이 교사들이 3명이나 와서 겨우 뜯어 말렸어요. 네. 교내에서 완전 소문 쫙 퍼졌죠. 교장 선생님까지 직접 오셔서 상황 정리를 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런 걸 했다는데, 아니 근데 이게 그 설문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뒷라인에 있는 애들이 앞으로 쭉 걸어오면서 설문지를 거두고 교탁에 내는 형식이거든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누가 제대로 씁니까? 뒷라인에 앉아있는 애들 중에 그 일진들도 있는데 이거 잘못 쓰다가 걸리면 죽어요. 안 역전 그리고 제대로. 예, 맞아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반 학생들끼리 그 모여있는 단톡에서 일진들이 그 협박 비슷한 말도 썼대요. 예, 또 일진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친구 파는 애들도 있어서 누가 뭘 썼는지 다 할 수 있대요, 사실. 네. 그게 전부. 이럴 때는 학교에서 좀 보안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미나도 이제 아무것도 못 썼어요. 사태도 흐지부지 끝났죠. 그냥 두 학생한테 주의만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학교가 끝나고 이제 다혜가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미나가 집에 가는 다혜 뒷모습이 너무 처량하게 보였대요. 그래서 학교를 빠져나가고 애들이 안 보이는 길가까지 가서 다혜를 멈춰 세웁니다. 네. 본인이 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게 근데 귀족님들이 보시기에 몇몇 분들은 미나의 행동이 좀 위선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그때 네.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누구도 예. 그거를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상황을 겪은 고등학생 1학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네. 감안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해요. 네. 아무튼 미나가 같이 분식집을 가자고 그랬대요. 거기에 다혜도 그래 가자 하면서 둘이 이동을 합니다. 네. 둘이 그냥 떡볶이만 시키고 한 5분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니까 미나가 먼저 좀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다혜가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미나가 지켜보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먼저 했대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많이 섭섭했냐고. 근데 다혜가 미나의 그 눈을 뚜렷하게 보더니 안 섭섭해 이러는 겁니다. 네. 약간 화난 톤으로. 네. 근데 이 뒤로 이어지는 말이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서 전혀 안 섭섭해 이러는 거예요. 예. 미나가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친구들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다혜가 그 연습장을 꺼내더니 자기가 그린 그 무서운 그림들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흉흉한 그림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이름이 땡땡땡인데 자기가 변을 당했대 이러는 겁니다. 예. 미나가 무섭긴 한데 그 그림들을 몇 번 좀 봐서 이제 무섭기보다는 추근해요. 아, 얘가 그동안 정신병이라도 생겼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나가 너무 씁쓸하게 느꼈는지 우리 떡볶이 먹고 어디 놀러라도 갈래?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네. 자기 딴에는 옛날 친구를 너무 못 챙겨줘서 미안하니까. 근데 의외로 거기서 다혜가 좋아? 그러면서 미나랑 같이 간대요. 미나는 그래서 어디로 놀러 갈 건지 물어봤죠. 근데 다혜가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를 걸어가는 겁니다. 네. 일단은 쭉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성당인 거예요. 이때 미나가 좀 당황해요. 네. 여기 성당 아니야? 왜 여기 온 거야? 너 천주교 믿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걔가 또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가요. 일단 애가 들어가니까 미나도 같이 들어갑니다. 네. 이제 성당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긴 의자들이 줄지어서 있잖아요. 거기에 둘이 앉습니다. 네. 처음에는 미나가 얘가 오죽 힘들었으면 성당에 왔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다혜가 갑자기 미나 손을 탁 잡더니 이렇게 말해요. 도와줘, 미나야. 그 녀석 죽을 거야. 도와줘. 이러는 겁니다. 예. 미나가 무슨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눈이 커져요. 일단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서 뭔 소리 하냐고 다시 물어봤대요. 근데 거기에 다혜가 그놈 찍혔어. 내가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랑 그것들이 가만두지 않겠대. 나 일부러 그 사람 피해서 여기 온 거야. 이러는 겁니다. 예. 전신에 소름이 끼쳐요. 미나가 이제 무서워져요. 얘가 갑자기 여태까지 보여준 이미지랑 완전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제대로 좀 말해줘. 뭔 소리야 이게. 좀 더 침착하게 물어보니까 다혜가 다 필요 없고 같이 자기 집에 가자는 겁니다. 자기 집에 부적이 있는데 그 부적을 받아야 된대. 아니 무서운 물건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부적이라뇨. 17살 여자애랑 너무 동떨어진 물건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무서운 얘기가 나오니까 거부를 하고 무슨 의도냐고 물어봤대요. 거기에 다혜가 내가 집에서 부적을 가지고 나올 테니까 그 부적을 그놈의 가방, 그놈의 옷, 그놈의 신발, 그놈의 베개, 온만 곳에 넣어둬야 한다는 거예요. 미나가 질색하면서 뭔 소리를 하냐고 엄청 화를 내요. 예. 이제 화도 나고 무서우니까 그냥 성당을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다혜가 미나 손을 탁 잡고 가지마.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이러는 겁니다. 소란스러워지니까 사람들 시선이 이쪽으로 몰려요. 예. 네, 거기에 이제 미나가 쪽팔리고 무섭기도 하니까 이 다혜의 손을 세게 뿌리치고 화났다는 걸 티내면서 나가려고 해요. 예. 그때 또다시 다혜가 미나 손을 잡고 안 돼. 부적이라도 가져가야 해. 우리 집에 가자. 이러는 겁니다. 너무 집요하게 부적을 계속 권유해요. 네. 안 받겠다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부적을 받으란 겁니다. 거기에 미나가 또다시 다혜의 손을 뿌리치고 이젠 도망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앞만 보고 성당을 나가버립니다. 예. 그때 뒤에서 부적까지 가!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부족까지 가라고? 예, 부적까지 가! 이렇게 예. 그 구함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달렸대요. 예. 길거리로 그냥 미친 듯이 도망쳤어요. 이거는 미나 입장에선 진짜 똥 밟은 거죠. 자기 딴에는 애써 그렇게 따돌림 당하는 옛날 친구 위로라도 해주려고 그렇게 시간 낸 건데 얘가 완전 미친 소리만 하니까 멘탈에 충격을 입었어요. 예. 아니 그렇게 조용하고 가만히 있던 애가 갑자기 막 돌변하니까 정말 적잖은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내가 괜한 짓 했네 하면서 그냥 다혜 생각을 접기로 했어요. 네네. 그렇게 다혜를 만난 뒤에 엄청 찝찝했지만 학원까지 가서 그 찝찝한 상태로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때가 한 10시 30분 정도 됐다는데 조금 늦은 밤이죠. 그 당시에 미나가 자기 집으로 가는 길 중에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 골목을 지나서 가는 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난히 그날따라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많이 피곤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 골목길이 좀 무섭긴 해도 그 길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네. 그때도 뭐 감시 카메라도 다 달려있고 그리고 그 동네가 뭐 위험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분위기가 좀 무서울 뿐이죠. 그래서 그 골목길을 한참 걷다가 저 전방에 가로등이 비치는 그 불빛 밑에 뭔가가 있어요. 네. 가만히 뭔가가 서 있어요.
미나가 눈을 살짝 찌푸리면서 그 불빛 밑에 있는 그거를 집중해서 바라. 그 그림이 필요합니다. 우와. 예, 이거는 미나의 증언에 맞춰서 그날 그 늦은 밤에 가로등 밑에서 보았던 그 정체불명의 남자입니다. 이 남자 익숙하시죠? 바로 다혜가 노트에 자주 그렸던 그 남자입니다. 피부가 사람 피부가 아닌 만큼 이 시체처럼 창백하고 어두웠대요. 네. 거기에 검은 양복을 입고 뒷짐을 지면서 자신을 지그시 노려봤다는 겁니다. 온몸이 안 움직여요. 심지어 손가락도 안 움직여요. 예. 뭔가가 자신의 온몸을 강제로 붙잡고 있는 것 같았대요. 그 가위에 눌렸을 때 딱 그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잠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런 상태에 놓인 겁니다. 정확히 눈알만 굴러갔대요. 눈꺼풀만 깜빡일 수 있고. 그렇게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는데 그 검은 남자가 뚜걱뚜걱 미나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 남자가 거의 2m 간격까지 다가와서 미나 앞에 탁 섰대요. 그 남자를 보니까 미나가 소변을 그랬대요. 소변을. 네. 이게 온몸에 힘이 풀려가지고 눈에서는 눈물도 흐르고 몸은 이제 벌벌 떨리고, 근데 온몸에 힘이 풀렸는데도 왜인지 일어설 수는 있었다고요. 네. 아니, 정확히 그 다리에 힘이 풀린 건 맞는데 강제로 뭔가가 일어서게 만든 느낌. 그래서 그 남자가 지그시 미나를 보면서 자기 손가락을 입술에 쓱 가져다 대더니 쉿. 그 말이 끝나고 미나가 그대로 실신해요. 예.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응급실이에요. 옆에 부모님이 계셔요. 이게 그 골목길에서 자기가 쓰러진 채로 방치돼 있다가 다행히 그 길을 지나가시는 한 아주머니가 신고를 해서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의사가 말하길 갑작스러운 저체온증으로 쇼크가 일어나서 쓰러졌다고 했대요. 근데 의사가 말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쓰러진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미나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 남자를 만난 다음에 바로 쓰러진 거죠. 그래서 미나가 그날 다혜랑 있었던 이야기를 다 어머니한테 얘기해줬고, 다혜에 대해서 그냥 직설적으로 물어봤대요. 왜 다혜를 만나서는 안 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혜의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혜 아버지는 양아버지고 그분이 바로 엄마 친구분이에요. 예.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아버지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대요. 이게 자세히는 알지 못했다는데 그 친아버지 쪽 집안이 그런 집안이래요. 신내림 받고 그런 집안. 예. 그래서 다혜가 태어난 후에 왜인지 그때부터 친아버지가 미쳐가지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해져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거기서 쓸쓸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혜가 6살이 될 무렵에 그 어머니, 친구분이랑 이제 다혜 친어머니가 재혼을 하십니다. 네. 그때 미나의 어머니는 그 집안의 뒷배경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나에게 이제 다혜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거예요. 신내림을 받은 미친 남자의 자식이니까. 혹여나 무슨 악영향이 미나에게 끼칠까 해서요. 예. 이유가 딱 혐오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치만 미나의 어머니의 그런 생각을 이제 너무하다고 말할 것도 아닌 게, 정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네. 예. 네. 자기 자식에게 악영향이 될 만한 것들은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배제해야 해요. 네.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예,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미나 부모님의 그런 판단도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다혜의 새아버지가 미나 어머니에게 애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네. 한날은 새아버지랑 이제 어머니가 제대로 만나서 길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대요. 근데 정말 이 미나 어머니의 예상대로 다혜 상태가 많이 이상하더랍니다.
듣기로는 애가 이제 혼잣말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림을 자주 그린대요.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서. 물론 그 혼잣말은 그림 그리면서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다혜는 어떤 식이냐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잡았어요? 거긴 왜 갔어요? 자기가 마치 엄청 빠르게 누군가의 말에 공감해주면서 대화하듯이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오. 예. 다혜 부모님들이 그걸 보고 진짜 어떻게 뭔 수를 써서라도 치료를 해줘야 할 것 같아가지고 정말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예. 아무 소용이 없었대요. 근데 여기서 그 친아버지의 어머니 있죠. 전시어머니. 예. 그 전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방문하신 겁니다. 예. 지금 남편분은 정말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했대요. 아무래도 이제 전 남자의 시어머니니까 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다혜를 좀 보러 왔다면서 이제 다혜 방에 슥 들어가더래요. 근데 목적이 다혜만 보려고 온 것 같진 않아. 느낌이 그래요. 예. 한 30분 정도 흘렀을까? 그 할머니가 다혜의 방에서 나오더니 이제 두 부모님을 앉히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혜 가만히 내버려둬. 그게 제 팔자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아니 물론 그 시어머니긴 했지만 이제 저쪽 지방과는 전 남편 죽음 이후로 끝난 관계라 봐도 이제 무방한데 다짜고짜 찾아와서 아이에게 간섭을 하니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선 그 할머니가 쟤는 그릇이 됐어. 평생 영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갈 거야. 그게 제 팔자야. 오. 절대 다혜를 영가들과 떼내려 하지 마. 그땐 너희들이 다 죽어. 이러면서 저주 비슷한 말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때 지금 남편이 할머니를 보고 좀 강하게 꺼지라고 막 고함을 질렀대요. 그래도 그 할머니 눈 한 번 깜빡 안 하고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 다 팔자를 어기려 해서 그래. 다혜를 낳고 내 아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삶을 거부했어. 명심해. 내 말을 무시하면 다혜는 물론이고 너희들 다 저것들에게 몰살이야. 이런 섬뜩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무섭게 노려보면서 부정뭉탱이를 주장합니다. 그리고선 다혜가 영가들의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적어도 집에서라도 쉴 수 있게 이 부적을 집 곳곳에 붙여놔. 그렇게 말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죠. 예, 맞아요. 네네. 예. 두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패닉이 왔어요. 남편은 그래도 뭐 미친 노인네 땡땡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 어르신의 말을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 아내 있죠. 네. 아내는 이제 전 남편이 미쳐가는 과정을 쭉 지켜봤으니 그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예.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아내가 다혜의 그런 행동이 전 남편이 정신 나갔을 때 이제 보여줬던 모습이랑 너무 흡사해서 예. 현실 부정을 한 거예요. 내 딸은 아닐 거야.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할머니가 말하는 대로 그 부적을 집에 다 붙여요. 예. 부적을 붙이니까 다혜의 그런 행동이 정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또 집 밖으로 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남편도 그걸 보고 이건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 남편은 다혜가 친딸은 아니었어도 애를 정말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평범한 애들이랑 차별받는 게 싫어서 그냥 고등학교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혜의 뒷배경을 알게 되고 미나는 정말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들죠. 네. 근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정말로 다혜가 자기 노트에 그린 그것들은 그냥 설정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진짜. 네. 예. 와, 그러면 얘는 지금까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예. 참 충격이죠. 미나가 그래서 하루 입원하고 학교에서 다혜를 다시 만나요.
견해 분위기가 그런 사단이 있고 나서인지 이제 대놓고 시비 터는 게 아니라 애를 말려서 죽이려는 느낌이었대요. 완전 다혜를 무시하고 뒤에서 아예 대놓고 험담하고 정말 따돌린다는 게 티가 날 정도로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나는 시선을 인식해서 애들이 별로 없을 때 좀 조심히 다혜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대요. 너 왜 나한테 부적받고 가라 그랬어? 그렇게 물어봤는데 다혜가 그냥 가만히 그림만 그려요. 답변이 없으니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혜가 슬그머니 미나를 보곤 노트에 적힌 뭔가를 가리켜요. 지금은 안 돼.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아니 왜 굳이 써서 말하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미나가 다혜 얼굴을 보니까 너무 창백해져 있어요. 뭔가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느낌이었대요. 일단 애가 이렇게 나오니까 미나도 일단 당황해서 한 발 물러나요.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죠. 본능적으로 느꼈대요. 그래서 방과 후에 얘기를 나누기로 한 거죠. 근데 얘가 학교를 나가자마자 또 어딘가를 막 달려가는 겁니다. 걸음이 진짜 너무 빨라서 엄청 힘들게 쫓아갔어요. 그리고 딱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 성당이에요. 오, 예, 다혜가 또 아무 말 없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나도 따라 들어갔죠. 근데 들어오자마자 다혜가 이제 고개를 휙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부적받고 가라 했잖아. 그 말을 듣고 미나가 그때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대요. 알고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다혜가 고개를 막 끄덕이면서 자기 노트를 또 펼치더랍니다. 그리고는 노트에 그려져 있는 그 검은 남자를 가리켜요. 이 남자가 너 찾아갔었지. 그때 미나가 트라우마가 갑자기 발동돼서 또 기절할 뻔했대요. 와. 그래도 겨우 정신 붙잡고 이제 맞다고 하니까 이 남자가 우리 아빠도 죽이려고 했고 그 녀석도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그 녀석은 지금 완전 찍혔어. 너한테 이 사람이 경고하러 갔었지. 우리 집에 가서 부적만 받고 갔었어도 그런 일은 없었어. 이러는 겁니다. 아빠가 아니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다혜가 미나 손을 쓱 잡더니 거기서 무서워하면 안 돼. 날 믿어야 해. 지금 그 녀석 많이 위험해. 너랑 걔랑 좀 친하잖아. 우리 집에 가서 부적 받고 그놈 옷, 그놈 신발, 그놈 베개 및 그놈 가방에 넣어둬야 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제발 자기를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나도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싶다는 거야. 너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는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대요. 그래야지 그 녀석이 산대요. 미나가 정말 너무 두려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쪽 세계는 그냥 허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본인이 직접 그 경계선에 선 겁니다. 현실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 어린 17살 고등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세계관이에요. 근데 너무 애절하게 다혜가 자기 손을 붙잡고 그렇게 말하니까 미나가 결국 가기로 했대요. 아, 예. 예. 그렇게 둘이서 다혜 집 앞까지 갑니다. 아파트였거든요. 이제 미나는 그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렸고 다혜가 집으로 올라가서 부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쓱 미나에게 건네요. 근데 여기서 그 부적을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다혜랑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이 스쳐 지나갔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머릿속에서 그 검은 남자의 인상이 계속 떠올라요. 혹시나 내가 이 일에 공로하면 그 남자에게 보복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다혜는 이 부적만 갖고 있으면 그런 일 절대 없다고. 너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아서 그것들이 괴롭히지 않을 거라면서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다시 애원했대요. 예. 근데 막상 부적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검은 남자의 얼굴, 어머니가 해준 얘기, 노트에 그려진 그림들, 막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다 합쳐지면서 공포가 완전 온몸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면서
다혜 집 앞까지 와서도 거절해버립니다. 이때 다혜가 다시 두 손을 탁 잡으면서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개가 죽어, 그러면서 강제로 미나한테 그 부적을 넘기려고 했는데 그때 미나가 경기하듯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어요. 와. 예. 도저히 그걸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대요. 예. 그날 다혜 집 앞에서 그 대화를 나눈 이후로 다혜랑 끝까지 한마디도 안 썩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때부터 다혜랑 안타깝게도 완전히 갈라섰어요. 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정확히 3일 후에 진짜 다혜가 전학을 가버려요.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거죠. 학생들은 다혜가 학교폭력 때문에 전학을 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유일하게 미나만 알고 있었죠. 내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다혜가 저 일진놈을 살리려고 학교를 떠났구나. 이때 정말 죄책감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다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어머니도 그 아이에 대해서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근데 미나는 이 사건을 겪은 이후로 이제 종교를 믿게 됐어요. 오. 불교를 믿었어요. 집안이 이제 불교. 불교라서. 네. 네. 근데 이거는 1년 전에 겪은 일인데 미나가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집이 완전 이사를 했거든요. 예. 이사한 동네에는 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큰 절이 있었어요. 미나가 그때 산에 절이 있다는 걸 알고 운동할 겸 산을 타면서 주마다 몇 번씩 절에 가서 절도 올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20대 여자애가 산을 타고 막 절을 꾸준히 오는 게 큰 스님 눈에는 좀 신기하게 보였대요. 예, 보통 이제 다른 절들은 모르겠는데 이 산에 있는 절들은 보통 어르신들이나 중년층 분들이 자주 방문하시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 눈에는 정말 미나가 특이하게 보였던 거죠. 예. 그래서 큰 스님이 아이고 우리 젊은 분은 매주 이렇게 부처님께 절도 올리고 무슨 일이라도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미나가 큰 스님이랑 많은 얘기를 나눴대요. 그 얘기가 나누는 와중에 이제 저에게 해준 이 얘기를 그 스님에게 가장 먼저 해드렸대요. 예. 마음속에 묵혀두고만 있다가. 근데 그 스님이 쭉 듣고 있다가 그 아이가 준 부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기억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치만 이제 몇 년 전의 일이라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죠. 뭐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러이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스님이 쭉 가만히 들어보니 이 부적 중에 말이야 자네 친구처럼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이 음지에서 사용하는 부적이 있어. 오. 부적으로 영가들을 유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붙어있던 영가들을 그 부적으로 떼내는 거지. 내가 그 부적을 직접 보지 못해서 할 수는 없는데 부적이란 건 말이야 아무리 친구라 해도 남이 주는 부적은 절대 함부로 받아서는 안 돼. 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 그 큰 스님 말을 듣고 미나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참 묘했대요. 예. 정말 큰 스님 말대로 사건을 다 맞춰보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거든요. 다혜가 자기를 안 도와주면 그 일진놈이 죽는다. 그건 핑계고 미나와 그 일진놈에게 자기한테 붙은 그것들을 떼내서 넘겨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전학을 가게 된 건 진짜 정말 단순히 학교폭력 때문이고 일부러 성당 같은 곳에서 얘기한 건 그 남자가 이야기를 못 듣게 하려고 한 거였죠. 거긴 못 들어오나 보네요, 성당은. 네, 맞아요. 이야. 몰래 떼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제 그 남자가 예. 못 듣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붙은 영가들이 너무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적을 이용해서 떼내려는 시도를 했다. 네. 그리고 그 대상은 자기가 혐오하고 싫어하는 증오의 대상, 자기를 괴롭힌 그 녀석, 그리고 반감만 했던 옛날 친구. 다혜의 의도가 이 둘 중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네.
예, 미나는 일단 스님이 말씀하신 얘기보단 예. 전자를 진실로 생각하고 싶대요. 예, 스님이 말해준 후자의 얘기에 맞춰버리면 이건 정말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마지막으로 미나가 큰 스님이랑 얘기를 다 마치고 가기 전에 이걸 한번 여쭤봤대요. 스님, 그러면 스님이 보시기에는 그 검은 남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게.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영가가 아니랍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당에게 영가들이 꼬이는 이유는 다 자기네들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억울한 게 있고 분한 게 있고 말 못한 게 많으니까 다 그쪽으로 몰리는 거다. 근데 사람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 모인 영가들을 노리고 오는 놈이 있다. 우와. 놈은 무당의 몸에 기생해서 영가들을 잡아먹고 힘을 키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당이 모시는 본신까지 잡아먹어서 그 무당을 완전히 지배한다. 그걸 이쪽에서는 마귀, 다른 말로 악마라고 부른다. 와. 네, 미나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마지막 감사합니다. 대사가, 와, 저는 뭐 그거까지 생각이 났어요. 그 네. 있잖아요. 그 고지전인가? 영화에서. 아, 늪을 지배한다. 그거 있잖아요. 악어가. 네. 오, 그거랑 되게 비슷해져. 아, 네. 오, 멋있어 아, 또. 와. 이야. 아, 근데 오. 그 검은 남자에 대해서는 이건 스님의 주장이시지 그 검은 남자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이제. 예. 근데 저는 스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악마, 악신, 뭐 이런 네. 느낌이겠죠. 아마도. 네. 네. 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강천님, 이 얘기로 그 넷플릭스 한번 진출해야 되겠는데, 이거. 아, 아닙니다. 우리는 귀족이다. 네. 공포를 지배한다. 이러면서 딱, 한번, 어마무시하네요, 진짜. 아이고, 뭐. 오늘 또 강천님께서, 이 얘기를 또 들려주셨는데, 그러면 그, 네. 미나라는 분은, 네. 지금 현재는 뭐 아무 일 없이 뭐 좀 그러시겠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네. 종교를 믿은 이후부터 예.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네. 이게 내가 말했잖아요, 초반에. 이분 이야기 막 쪼여온다니까요, 심장. 돈꾸님이랑 비슷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공포를 지배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돌벤져스가 공포를 지배한다. 야, 진짜 강천님의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고, 일단은 그 검은 남자의 정체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은 했었어요. 그게 악마였을까? 악마 아닐까? 혹은 뭐 아버지 아닐까 했는데 아버지는 아니었고, 악마가 아닐까라는 또 스님의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의 생각도 좀 시들문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마 좀 그쪽이랑 연관이 좀 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 아까 또 얘기하신 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남이 준 부적은 함부로 받지 말아라 라는 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